이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정서가 있냐면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이기는 선거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민주당을 이기는 선거를 해본 그 선거를 지휘한 인물은 김종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후보로 선출이 됐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 기자? 총평.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 초 1월에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직 1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난 2년간 어쨌든 뭐 계속되어 왔던 조국 사태, 그다음 검찰 갈등 논란 이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의 선출이 뭐를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지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 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역선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원 투표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지도 않았어요. 23%라고 하지만 원래는 더 많이 벌어질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20, 30대가 지금 또 당원에서 이제 탈당하고 하는 걸 보면 엄청난 한계를 등에 업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선이 지금 역대급으로 어떻게 보면 비호감 대 비호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을 많이 쓰죠. 네, 두 후보 다 그런 부채를 안고 시작한 선거 레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차감을 하느냐라는 노력을 좀 진지하게 보여줘야 유권자들이 그나마 좀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3월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뭐 여러 매체에서 이제 둘 다 영선 후보다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붙게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지금 유지혜 기자 말한 그 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실망, 국민의 삶은 정말 피폐해지는데 지네들끼리 이제 싸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염증. 그런데 과연 이번에 이제 후보로 선출된 분들이 과연 그 열망을 담아낼 정도로 그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교계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어서 그 비호감 후보들이 어떤 그 지금 우리 국가 앞에 놓인 과제들이 너무나 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좀 앞으로는 제발 좀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나 구체적인 앞으로의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화제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혜 기자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2030 네.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 굉장히 큰 과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민심에서 이게 또 홍준표 의원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네. 선대에 참여 안 하겠다. 백의종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뭐 2030 당원들이 탈당 네.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일종의 경선 후유증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특히 뭐 2030 지지율 문제를. 이게 커뮤니티 게시판들에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좀 보니까 이 20대들이 공정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정의 그러니까 문제.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우리가 대거 들어가서 이준석 바람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찍을 만한 당으로 만든 게 그렇게 칼날을 교체하는 게 우리의 힘이었는데 2030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뭐 398 후보라는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20대 지지율이 3%라는. 근데 당심을 통해서 그 후보가 되는 게 공정하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뭐 노인의힘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제 답을 낼 수 있느냐. 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주말 내내 그 부분과 관련된 뭐 SNS 게시물들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걸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왜 싫어하는지는 알겠어요. 20대들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소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앞에 남겨져 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 키를 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 아니에요? 국민의힘 대표?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뭐 가장 젊은 층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 높은 이준석 인물이니까.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부터 이제 2030이 어떻게 물론 뭐 서울시장 때부터 좀 기민 보였지만 그러면서 2030들을 국민의힘으로 좀 지지하게 된 게 이준석 당대표 등장인데 근데 주말에 만났잖아요. 네. 오찬. 네. 거기서 무슨 비단 주머니가 내가 20개가 있는데 네. 오늘은 한 3-4개만 드리고 2주차까지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2주차까지. 네. 네. 그럼 결국 이준석 대표가 좀 이 앞으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직을 장악했다 이번 그 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났는지 보여지지만 사실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전면으로 나서면 후보가 또 어느 정도 볼륨이 작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인사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의 전면 등판에 동의할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정책 판단도 엇갈릴 것 같고. 야, 권력은 냉정한 거구나. 그죠? 그렇죠. 네. 후보가 되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캠프에 지금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 대선의 성과를 이준석 대표에게 이기더라도 넘겨주는 방식의 어떤 캠페인에 동의할 수 있을까,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그 후보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2030과 함께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들의 요구를 정치에 대변하는 활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하는 국민의힘 캠페인으로 인식될 거냐 아니면 홍준표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으로 이해될 거냐 이 부분도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뭐 항상 당 대표가 우선, 후보가 우선인데 당 대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당 대표잖아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당밖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네.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도 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특성상 전권을 줘야 그렇죠. 오는 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대로 일정 정도 캠페인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정서가 있냐면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이기는 선거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민주당을 이기는 선거를 해본 그 선거를 지휘한 인물은 김종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네 또. 네, 그 부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메리트를 입고 들어와서 정권을 요구할 경우에 윤 캠프가 뭐 캠프만 300명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메머드급 캠프인데 이 부분에서 또 김종인에 대한 생각들이 엇갈릴 거고 뭐 하면 굉장히 좀 윤 후보가 풀어야 될 정책 과제가 사실 만만치 않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4개월 5개월 동안 지켜본 윤 후보의 정치력이라는 거에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후보인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당내에서도 좀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도요. 사실 경선 용적 극복하느라고 선대위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뭐 원팀 요거 하느라고. 국민의힘도 그러면 선대위 완전히 세팅되는 한 11월? 요 한 달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지금 개개인의 구원들도 다 다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종인과 홍준표. 그다음에 김종인, 이준석이 대표가 어쨌든 캠프 전면에 나섰을 때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원팀이 비교적 쉽게 될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